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난 이제 신용이 안 됐어. 나 망했어. 아니 내가 돼지고기도 아니고 왜 나 등급으로 나눠?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 있죠. 내 점수를 어떻게 올려보도록 하자고요. 놀아본 언니와 부동산 할래. 놀아본 언니와 부자 될래. 놀부 여지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놀부 여지영입니다.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?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작할 때 제가 뭐하고 친해지라고 했어요? 대출과 친해져야 된다. 융자와 친해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? 신용이라는 친구가 중요하겠죠. 그래서 오늘 신용, 신뢰, 그거를 등급으로 나눴잖아요. 그 신용 등급을 올리는 방법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데요. 신용 등급 올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. 지금부터 고고싱 할게요. 고고싱! 아니 내가 돼지고기도 아니고 왜 나 등급으로 나눠?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 있죠.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허우대만 멀쩡하다고 해서 대출을 떡떡 주는 그런 은행 아니죠. 그래서 사람에게 신뢰가 있어야 우리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.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너 신용 어떠니? 해서 확인할 수 있게 신용 등급을 매겼는데요. 이 신용 등급은 1에서 10단계로 등급이 나눠지는데 이거는 내년부터는 점수제로 1점부터 1000점으로 나눠져요. 아직까지는 이제 사이트를 보면 등급과 점수가 같이 나와요. 그래서 이 등급과 점수의 차이는 등급은 10단계로 나누니까 이렇게 세분하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언저리 구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이 있으니 점수제로 세분하게 나눈 거예요. 내년부터는. 이 신용 등급은 내가 아무리 나 신용 좋다고 해서 등급 똑똑똑똑 올려주는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신용 등급은 어떻게 평가하냐? 첫 번째, 상환 이력 정보. 이 사람이 연체가 있느냐 없느냐, 그리고 상환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. 두 번째, 지금 현재 부채 기준, 부채 수준으로 확인을 하는데 대출이 얼마가 있고 카드를 한도 내에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. 세 번째, 신용 거래 기간. 이 기간을 잘 지켜서 이 사람이 잘 갚고 있는지. 그리고 네 번째, 신용 형태의 정보. 이런 것들을 신용조회 정보로 평가를 해요. 그래서 신용정보 회사에서 이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 신용 점수 좋게 해줘, 나 이렇게 해줘 이런다고 해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영상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. 신용 등급 올리는 거. 그 첫 번째, 연체하지 않기. 연체하면 안 되겠죠. 안 해야지만 되는 건데 사실 뭐 우리가 안일하게 하루 이틀 늦어봤자 뭘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연체는 갚았다고 해서 바로 삭제되는 거 아니에요? 나 오늘 다 갚았는데 왜 내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어? 하는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이렇게 신용 점수를 주는 건 이 사람에 대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. 아무래도 전적이 있으면 빌려주기 쉽지 않겠죠. 그러니까 아예 그 전적을 두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. 연체 아니 됩니다. 어쩔 수 없이 연체 어쩔 수 없으니까. 그런데 아니란 연체는 안 돼요. 하루 이틀 연체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. 이게 예전에는 하루 이틀도 기록에 남고 했는데 요즘은 30만 원 이하 30일 이내의 것은 미납 기록에 이제 남아있진 않아요. 근데 예전에는 10만 원 그 이하도 막 그렇게 기록에 남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제가 카드 영업과 채권 출심할 때는 그렇게 소액 때문에라도 하루 이틀 때에도 CS에서 전화해가지고 입금하세요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. 안일하게 연체 아니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보증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증이다. 이거는 대출 아니지 않아? 근데 그 대출을 보증을 서주는 거기 때문에 보증도 대출이에요. 보증이 대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현금 서비스 안 돼. 카드론 안 돼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제가 무구동 낙지할 때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고 뭐 하는 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. 그땐 또 투잡까지 했었으니까.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막 쓸 때는 현금 서비스를 넣었다가 바로 뺀 적도 있고 1000만 원, 2000만 원은 그냥 전화 한 통화라도 카드론이 됐기 때문에 며칠 쓰고 다시 또 넣고 이래서 나는 잘 쓰고 잘 갚는 것만 이게 답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카드론 그리고 현금 서비스는 무조건 안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점수를 팍팍
팍팍 깎아먹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그냥 쉽다고 쉬운 만큼 점수도 훅 깎이고 쉽게 돈을 뺏쓰는 만큼 내 신용등급은 훅훅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신용카드 잘 쓰는 사람이 점수가 더 좋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잘 쓰고 잘 갚는 사람. 카드가 있으면 요즘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뭐 A카드의 혜택과 B카드의 혜택을 보고 이렇게 나눠서 잘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잘 쓰고 잘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그 한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 딱 쓰려고 해서 오히려 한도를 딱 조정해서 줄여놓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러지 마세요. 그런 거 사실 자기 관리를 할 때는 되게 좋은데 이게 신용 점수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한도를 꽉 채워서 쓴다라고 하면 얘는 부채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. 카드사에서. 그래서 내가 뭐 한도가 뭐 1,000만 원이야. 그랬을 경우에는 금액을 뭐 한 50%, 60% 정도 쓰는 게 제일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카드를 주로 써요. 제가 원래도 영업을 삼성카드로 시작해서 삼성카드를 오랫동안 쓰고 VVIP면 일반 한도보다 또 높기 때문에 그 카드를 주로 쓰는데 한도를 꽉 채워서 쓰는 것만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. 오히려 점수를 깎아내린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쓸 때는 나눠서 쓰는 게 나눠서 쓰고 그 한도를 꽉 채우기보다는 적정 수준만 써서 잘 쓰고 잘 갚으면 신용 점수는 올라간다. 어떻게? 고고고. 그리고 다섯 번째, 신용정보 조회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10월부터는 아무리 조회를 해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가 않아요. 내 신용조회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투철하구나. 그래서 오히려 평소 신용조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나의 신용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. 그럼 그만큼 꾸준히 신용관리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체 비율이 낮다라고 해서 오히려 가산점을 좀 더 준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나의 신용은 내가 어떻게 매번 확인을 한다. 그런데 요즘 신용정보 확인하는 게 유료 사이트도 있고 무료로 뭐 1년에 3번 하는 사이트도 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뱅크를 들어가면 바로 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가 나오더라고요.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, 주거래 은행이 있잖아요. 그래서 주거래 은행에다가 내 급여라든가, 근데 이제 가끔 회사에서 은행을 거래하는 은행이 따로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은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공과금이 됐건 뭐 통신료가 됐건 꾸준히 그 은행에서의 실적을 쌓는 것도 좋아요. 그래서 거래 금융회사를 이렇게 자주자주 바꾸시는 것보단 주거래 은행을 정해놓고 그 은행에서의 거래를 꾸준히 하는 게 나의 신용 점수를 올리는데 효과가 있다. 그리고 일곱 번째,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카드를 많이 쓴다거나 또 은행에서 대출을 막 써서 내가 따따따따 매달 꼬박꼬박 갚고 이런 게 사실 흔하지 않잖아요. 이런 분들, 내가 공과금도 되고 뭐 통신료, 건강보험료,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잖아요. 그랬을 경우에는 가산점이 오르는 부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이 여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이 기록을 제출을 해야 돼요. 사실 은행 쪽에 이런 거래나 뭐 카드사 거래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이렉트로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개인의 공공요금, 통신요금 이런 것들은 신용평가회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점에 적용이 안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제출을 하셔서 성실 납부 실적으로 내 점수를 올려보시도록 하시자고요. 자, 정리 들어갈게요. 연체해야 될까요? 말까요? 하지 말아야 되겠죠? 두 번째, 보증도 대출이라고 했어요. 보증 서준다고 했을 때 그건 나도 대출이 들어간다 생각하셔야 되고, 세 번째, 현금 서비스 된다 했어요? 안 된다고 했어요? 카드론 받지 말아야죠. 정 급했을 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카드론, 현금 서비스, 이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은 내 신용등급을 어떻게 떨길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. 네 번째, 잘 쓰고 잘만 갚으면 돼요. 신용카드는 잘 쓰고 잘 갚자. 안 쓰는 것보단 잘 쓰는 게 좋다. 한도 꽉 채우면 아니 되고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하고 내가 잘 갚으면 되는 거야. 일종의 방법으로 뭐 성결제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성결제가 가산점이 훅훅 올라간다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 카드사에서 점수는 올라갈 수 있지요. 하지만 이 신용평가 점수하고는 크게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섯 번째, 신용조회는 하면
할수록 지금은 자기 관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신용 관리를 하는 습관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막 조회한다고 기록 이제는 남지 않아요. 내 점수 내가 자주자주 체크해서 체계적이고 멋진 재테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나의 신용은 나의 부동산의 첫걸음이에요. 내 신용을 올리는 만큼 언제든지 총알이 준비가 된다면 이 레버리지와 함께 어떻게 뿅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리고 6번째, 주거래 은행. 내가 웬만하면 한 은행을 꾸준히 쓰는 게 좋다. 저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와 네이트가 있는데 아직도 네이트로 검색하고 네이트로 뉴스를 보거든요. 가끔 주위 사람들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나름 의리꾼이거든요. 하나를 쓰면 한 군데를 꾸준히 오래가는 스타일인데 아직도 저는 조흥은행, 강원은행, 신한은행 사랑합니다. 그리고 7번째,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나를 다 알 수는 없어요. 이런 금융 쪽이나 은행 쪽, 카드사 쪽에서의 정보, 데이터 이런 거는 받을 수는 있는데 내 공과금, 내 뭐 건강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핸드폰 통신료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이런 거는 내가 성실 납부한 기록을 가지고 6개월 이상 꾸준하게 2년 이상 뭐 꾸준하게 이런 거를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신용평가사에다 제출을 해서 내 점수를 어떻게 올려보도록 하자고요. 그리고 여기서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.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연체를 했단 말이에요. 연체했다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난 이제 신용이 안 됐어, 나 망했어 하지 마시고요. 다시 일으키시면 되는데 연체를 했을 때 방법이 있어요. 제가 이제 예전에 채권을 했잖아요. 내가 연체를 했을 때는 연체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. 그러니까 오래된 것부터,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오래된 것부터 갚아야 되는 게 연체 기록을 줄일 수 있는 거고, 또 하나 같은 기간에 같이 했을 땐 당연히 금액이 큰 걸 갚아야 되는 게 맞지만 기간으로 봐요. 그래서 연체 기간에 있는 거에 제일 긴 것부터 정리해서 나가시는 게 내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다. 자, 오늘 영상도 어떠셨어요?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! 우리 모두 부자 되는데요. 대출 씹어먹고 융자 친해지고 우리 돈 다 가졌다고 부동산 시작하는 거 아니거든요. 부동산 이렇게 지식부터 알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부자 되자! 뿜! 뿜! 뿜뿜!